유병원 전 회장이 결국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우리 리포트로도 봤습니다만 네.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한마디로 검찰이 이미 단순히 체포하는 걸 넘어서 네. 이 유 회장과 관련해는 유죄의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아니면 도주 우려, 중형 우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요즘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구를 했다는 건 이미 검찰이 상당한 어떤 범죄 혐의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구속을 하기 위한 모든 강제 절차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떤 검찰에서는 힘이 실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체포영장을 건너뛰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은 피해가 매우 큰 그런 사건이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체포영장을 하거나 네. 긴급 체포를 하고 아니면 임의로 나와라 하는 것일 텐데 네.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건너뛰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고 또 검찰 내에서도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증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네.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유병원 회장. 아무래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일 큰 것이 직접적인 것은 어떤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 전 회장도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하지만 그분 또한 한 사람의 사람입니다. 네. 이분은 벌써 91년도에 한 4년 정도 실형을 복역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97년에 세모가 부도난 이후에 10여 년을 걸쳐서 지금 세모 왕국을 재건축했는데 네. 이미 7인방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구속돼 있다 보니까 이 기업 자체가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남아서 기업을 뒤에 추스를 그럴 필요성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고 네. 또 수사를 또 말씀하신 대로 지연을 시키는 동안 어떤 후계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를 위한 아주 여러 가지의 어떤 포석을 두고 지금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0일 오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도 유 회장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경우에는 결국은 원칙은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은 검찰은 영장을 받겠다는 목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실무상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하는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결국은 소명을 잘하면은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아는 건데 첫 네. 번째는 검찰이 불구속할 수 있는 소명을 하라는 것이고 예. 만약에 그럼으로 불구하고 안 나오고 거부를 한다고 하면은 법원은 신문 절차 없이 예. 바로 영장에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일단 유 회장이 금수원에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금수원에 신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네네.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저녁에는 2,000명 정도가 예배 때문에 더 온다고 하니까요. 금수원 앞에 모여 있는 이 신도들이 검찰이 못 들어가도록 방해할 경우에 이게 어떤 법적으로 제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거를 방해를 한다고 네.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고 거기에 예컨대 위험한 물건까지 휴대한 예. 상태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른바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해서 형 자체가 3년 이상 상당히 높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상해를 입거나 네. 사망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은 예컨대 특수공무방해 집행 치상이 되면은 3년 이상의 징역. 또 만약에 불상사가 있어서 누군가라도 공무원이 죽기라도 한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그러한 결과를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공권력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검찰도 지금 그런 상황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섣불리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종교시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명동성당이라든가 네. 조계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주화 그 기간 동안은 그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함부로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네, 네. 못하는 것들이 네.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조금 악용하려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런 그 팻말조차도 없다가 지금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앞에 이제 교회 현수판을 거는 모습은 네. 과연 그런 것이 종교단체의 본래의 모습인지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아무리 그 헌법 20수상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헌법 37조에는 그 권리 또한 헌법상의 그 어떤 질서 유지라든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본인 스스로 알고 그런 문을 좀 열어줘서 불상사가 없는 것이 세월호 자체만 해도 큰 불상사인데 여기에서 네. 다른 불상사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검찰이 유 회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네. 되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업무상 그 살인죄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예. 이유는 좀 전에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99년에 1호 사원으로 그 돼 있고 네. 회장으로 돼 있으며 또 이 세월호를 구매했는 것, 또 예. 그리고 이름을 명명을 세월호라고 붙인 것, 그리고 증축했는 것, 그리고 아마 오늘 이후에 그 비상연락망에 따라 아마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직보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그 보도가 나오는데요. 네네. 그렇다고 네. 하면 결국은 평소 때의 어떤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라든가 어떤 과적과 관련되는 사실을 다 알고도 그거를 제대로 막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그 과실에 따르는 책임은 마땅히 져야 되기 때문에 업무상 네. 과실치사는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유병원 과실- 회장의 일가의 의혹이 지금 정리돼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무리한 선박 운항 지시라든지 탈법적인 객실 증축, 또 화물 과적 등에 관여한 의혹, 뭐 선장 선원 안전 교육 미흡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네, 맞습니다. 혐의를 적용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거죠? 이게 그 과실이란 것이 이번에 사건이 하나의 원인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불법 증축부터 해서 좀 전에 그 비상 과적도 사태에서 있고요. 과적 예. 문제 또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 네. 중층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 상당한 그 원인이 이러한 그 평소 때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있는데 그 안전 관리에 관한 책임이 유 회장한테 있다는 이 네. 얘기입니다. 지금 그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셨는데 네네. 만약 그게 인정이 되면은 형량이 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지금 가중처벌한다고 해서 7년 6월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네. 예전에 다른 사건에서도 삼풍백화점 그 붕괴 네. 사건에서도 회장에 대해서 7년 6월이 최대한이었는데, 네. 근데 이 사안은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지금 배임이라든가 횡령 그리고 네. 탈세 혐의가 더 무겁습니다. 네. 물론 사람의 인명은 그렇습니다만 실제 형으로 한다고 하면은 네. 왜냐하면 단순히 배임 횡령이 아니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탈세 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50억이 넘으면은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에서 하는 지금 수사하고 영장 발부는 인천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발부했다는 것은 그 기업 경영의 비리인데 그 비리가 그 밝혀진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누구나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출석을 거부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어떤 해석일 네.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유 전 회장에게는 유 회장에게는 살인죄 적용이 힘들다 하더라도 네네. 선장이라든지 1, 2 항해사라든지 기관장에게는 일단 지금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이게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론부터 또 좀 예.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그 중간 수사 발표하기까지는 예. 저희가 법조의 양심에 비춰서 이 경우에 과연 가능할까라고 의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수사 결과를 봤더니만 어떤 진도 VTS에서 퇴선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자기들만 싹 옷을 갈아입고 네. 신분을 감추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진술도 우리 어쨌든 살아야겠다 해서 나갔다는 네.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말은 다른 사람은 죽어도 좋다고 용인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 자체에서 어떤 그 미필적 고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다양한 어떤 간접적 증거를 통해서 검찰에서는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화면에는 네. 보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네네. 이렇게 나가고 있군요. 그 설명이 좀 네, 해주시죠. 부작이란 것은 한마디로 원래 살인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칼을 들고 어떻게 하거나 총을 들고 하는 건데 그와 반대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떤 적극적 행위를 했는 결과와 마찬가지를 결과를 낳는 네. 건데요. 마치 이번에도 구호 의무가 있는 분들이 안 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네. 그렇듯이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결과를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요. 네. 거기다가 또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어려운 말인데 네. 미필적 고의란 것은 어떤 의도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어떤 사실을 알고 그 결과를 의혹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 중에 의지적 요소가 약간 약한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예.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하겠어 이런 것이 아니고 해도 좋아 어쩔 수 없어 용인했다는 정도로서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살인죄에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약간 감경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네. 이 사안 자체는 이른바 행위 자체나 고의는 약할지 모르지만 이른바 결과불법.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명, 300명 가까운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설령 미필적 고의다 하더라도 결과적인 어떤 책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예. 상당히 높은 형의 어떤 결과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앞서 유 회장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가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살인죄 적용은 좀 어렵겠죠? 네, 유 회장 자체에 대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있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평소 때 뭐 교육을 했다든가 그럴 예. 경우에는 당신들만 나가라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 예. 다음에는 그것이 어렵고 결국은 본인도 자백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예.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은 어려울 테고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광주 쪽의 지방법원에서는 아마 기소가 된다고 하면 거기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건 그거대로 또 지금 그 인천에 있는 어떤 기업 비리에서는 예. 오히려 더 높은 형으로 엄히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법조계에서도 일반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예. 근데 뭐 유 회장 출석에 앞서서 자녀들도 출석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네네.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뭐 차남 혁기 씨나 장녀 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게 프랑스에 있으면 더더욱 수사하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그 깃발 자체가 자유인권 박애라고 하듯이 예. 어떤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라든가 인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네. 우리가 지금 그 미국보다도 오히려 그 형사사법 공조하기가 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그 지금 법무부에서 소재를 파악하면서 그 프랑스 법무장관에게 어떤 협조 요청을 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요청이 온다면은 그와 합당한 어떤 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분들이 지금 미국 영주권자인 반면에 네. 프랑스에서는 과연 영주권이나 어떤 그 시민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오히려 본인들로서는 악수를 떴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범죄 혐의 인도를 한다거나 어떤 추방 명령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빠른 어떤 소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최인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